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죠.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조치 차원인데요. 과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간편한 주문까지 가능한 홈쇼핑 주부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부작용도 많습니다. 홈쇼핑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곳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 만나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건데요.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가는 현실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민단체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번호 수집 다음 달 7일부터 금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PC방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은 주민번호를 무조건 공개해야 됐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가 된 이후에 그래도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번호 수집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수집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7일부터는 그런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금융기관들하고, 예, 그리고 이동통신사입니다. 예,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있어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예.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유가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국가 고유 식별번호의 일종인데요.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국가 고유 식별번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납세나 복지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 지급이나 또는 중복 징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운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 국가 고유 식별번호가 이렇게 사람들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그 민간 기관이나 또는 납세나 복지와 관련 없는 공공기관들도 그 국가 식별번호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이나 공공에서 전부 다 똑같은 식별번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정보를 링크로 해가지고 그 번호를 링크로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 의료, 교육, 또는 인터넷에서 뭘 구입했는지, 인터넷에서 무슨 만화를 봤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 사람의 모든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취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국가고유 식별번호의 수집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지금
뒤늦게가 뭐 사실 수십 년 늦게 너무 늦었는데요. 예. 너무 늦게 이제 좀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렇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2014년 1월 현재 그 주민번호 수집을 주민번호 수집의 그 근거가 되는 법률 또 대통령령 시행 규칙 이런 것들 총 합치면 866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예외가 866개가 있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뭐 법령을 얼마나 정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민간 공공에 너무나 많이 지금 수집대 예. 수집을 허용하는 예. 수집을 허용하는 그런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7일이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주민번호가 어떤 이 총체적인 예. 총체적인 이 개인정보의 어떤 그 링크로서 연결하는 그런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이 주민번호를 타겟으로 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지금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이핀이라는 건데요. 이 마이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하나의 번호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네. 이제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이제 자기 신분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각 민간에서 마이핀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자 하는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있으면 그 마이핀을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그 마이핀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게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마이핀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마이핀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 다른 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고 혹시 마이핀이 유출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유출된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새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하고 출생지가 들어가 있지만 마이핀에는 마이핀은 무작위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개인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줄어들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마이핀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지금 민관과 공공에서 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간과 공공에서 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존재 자체가 외국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마이핀이 됐든 주민등록번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분야에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번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또 만들겠다고 하면 다시 이제 마이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핀을 탈취하기 위한 이제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또 시작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출이 되면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새롭게 발급받게 되면은 또 이 여러 그 기관들마다 새롭게 또 마이핀을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마이핀 자기는 새로 발급받았지만 A라는 공공기관에서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자기를 받아줬지만 B라는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업데이트 안 돼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 그 편의성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계속 유지가 예. 되는 그런 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대안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의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던 네. 제도가 최근에 폐기가 돼서 그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결제를 할 할 수 수 있죠. 있는 여러 방법들이 이제 이용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픈넷에서 주력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만 이 공인인증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파일 하나가 한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 파일만 탈취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용자를 받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 번호 하나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그 식별 방법은 앞으로도 지향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 신분증 2개 이상 어떤 주소를 입증하는 그 고지서 복사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본인 식별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문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주부분들 가운데 홈쇼핑 한 번 정도는 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싸지 않은 가격에 성능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반면에 또 부실한 애프터 서비스 같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오늘은 홈쇼핑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훨씬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 사고 싶었던 상품의 방송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TV 홈쇼핑 방송을 지켜보면서 쇼 호스트의 설명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제 요즘 모든 거의 홈쇼핑에서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 방송 편성표를 미리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방송 알림의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방송 시간을 깜빡 잊고 있었더라도 시작 30분 전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알려주는데요. 네.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때 전화기를 들지 마시고 조금 불편은 하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받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어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거의 모든 홈쇼핑 회사가 어플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쿠폰이나 이벤트, 적립금 등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모든 홈쇼핑에서 TV 방영 상품 구매 시 5에서 10%의 적립금을 어플에서 지급받고 있고요. 매달 일정한 양의 쿠폰은 물론이고 기프티콘, 추가 쿠폰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홈쇼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걸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도 좀 생소한데요. 이제 만약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다른 문화 상품권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샵에 가셔도 이거 금액보다
많이 싸게는 구입을 못하는데 네. 이런 홈쇼핑 상품권이라는 것은 상품권 판매처에 가시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권에 비해서 그 홈쇼핑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수요가 적기 때문에 1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정액이 10만 원권 상품권을 거의 9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이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시면 그 원래 그 가격보다도 더 싸게 10% 정도는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홈쇼핑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법이 더 있을까요? 홈쇼핑은 전화 한 통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 편리하고 싸게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미리 알뜰 구매 요령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 이제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획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주요 이제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이 2, 3일 전부터 예고되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편성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시청을 하신다면 훨씬 계획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카드 결제가 유리한데요. 카드를 이용하면 현금 입금 시 스마트폰 뱅킹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도 덜고요. 예. 상품에 따라서는 최고 12개월까지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유리하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기획 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획 상품 등의 코너에서는 상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데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미끼 상품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 행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제 공동 구매를 활용하라. 요거는 예. 속옷,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요. 예. 혼자 사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제품들을 이웃 또는 친지들과 공동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양만큼 나눴으면 또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쇼핑을 이용하는 주부님들 중에서 그 환불이나 보상은 제대로 받나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주문이나 배송, 반품 같은 서비스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이제 소비자들의 권익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반품과 환불 처리를 책임지는 입장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채널로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손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단시간에 2,000에서 3,000개를 한 번에 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제 불리한 환불, 보상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홈쇼핑용 제품하고 또 다른 데서 파는 제품하고 좀 다르다. 홈쇼핑용 제품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가전이나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등의 경우 홈쇼핑 전용 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교육 관련 아이템은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구성만 새롭게 하거나 특별 사은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게 정석이고요. 네. 이것저것 따지는 엄마들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차지 않으면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방송 조건이나 기준 자체가 오프라인 정품과 동일 상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방송 중 호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동일 상품이라고 언급했다면 믿어도 좋다고 합니다. 단 하루 이 같은 조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정말 믿어도 돼 하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홈쇼핑 방송 화면에 뜨는 단 하루, 이 조건, 최저가 등의 문구는 일단 믿어도 좋습니다. 네. 이를 어길 시에는 심의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주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기를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기변화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라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거의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는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하죠. 이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노인들의 일자리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책임지는 곳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영주 원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곳을 비롯해 11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늘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병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오늘 다시 불러서 유 씨가 혼자 남겨진 사실을 알고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는 양 씨의 진술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최근 정년퇴직을 한 뒤에 계속 일하고 싶다 하시는 어르신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영주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입니다. 저희 개발원은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네.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은 활기차고 밝은 고령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호하는 게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 또 고령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께서 노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 준비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인인력개발원이 어디 있나요? 방배동에 있습니다. 예. 이수역
방역하고 예. 내방역 7호선 그 사이에 중간에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그 일자리 사업이 전국 이 각 지자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광역 단위로 6개의 지역 본부를 두고 예. 그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력개발원이 있고 네. 지방자치마다 또 인력이 또 있군요. 예, 지부가 있는 셈입니다. 그 노인 인력개발원 해가지고 이제 노인자가 들어가는데 네. 그렇다면 이 노인 어르신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는 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 다만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예. 공고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이고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관리에 따라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학문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인구로 보고 뭐 이렇게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전체 우리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조금 넘는다고요? 네네.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25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2000년도에 처음으로 그 7%가 넘어가지고 예.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은 2017년도에는 고령 사회, 그러니까 네.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가 이제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20%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나라가 워낙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이면 예. 초고령 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026년이면 뭐 한 12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정말 노인네 어르신들 인구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 중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 것도 좀 파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조사를 보면은 이 은퇴 노인 부부의 경우에 이제 통상 생활비 필요 경비가 예. 한 2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둘이서. 예, 두 분에서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좀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27%에 불과합니다. 이 예. 베이비 부모의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70% 넘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행히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 지급이 돼가지고 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을 쭉 듣고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노인인력개발원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대부분은 노후 소득 대부분이 공적 연금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연금제도 역사가 짧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 수급률도 낮고 그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예. 그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예. 이제 어려운 실정이다. 예. 저희들이 막 이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예. 좋고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자녀 교육으로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고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이거 은퇴 후에는 뭘 해야 될까 참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진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해도 60대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한 80세까지는 활동한다고 보면 예. 20년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필요한 시간을 제하고 남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0년 동안 8만 시간 이런 보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을 준비 없이 한다면 상당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대부분 또 나라 이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부양에 이렇게 애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퇴직금도 아낌없이 막 쓰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 30대부터 차분하게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이 8만 시간을 풍요롭고 또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노인 인력 개발원이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그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예. 노인 일자리 사업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젊어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서 예.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 10년 됐네요. 네,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시작 당시에 한 2만 5천 개 일자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10년이 이제 딱 지났는데 10배 넘게 증가한 31만 개 일자리로 네.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노인 일자리가 막 절실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 또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매년 5만 개씩 일자리를 늘려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도 5만 개를 늘렸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공공 분야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관은 민간 분야의 이런 일자리 개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민간 분야 일자리는 그 뭐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텐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네. 있는데요. 우선 민간 기업에 이제 고령자를 채용할 때는 그 인건비를 6개월 이상 월 45만 원 한도에서 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성과가 좋다. 인턴 과정을 거쳐서 네. 그럼 이제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그런 기회를 인턴 기회를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원 중에 한 70% 정도 대다수 직원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그런 기업을 설립한다. 네. 이런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직장 단위에서 그 퇴직자들의 그런 전문성과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이 그 직장 그 직능 클럽을 만들어서 모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지원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 쭉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자는 희망자는 많은데 공급이 거의 충분히 따르지 못하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경쟁이 있고 예. 또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서 예.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 참가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 기관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의 전국 그 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동사무소 그 지방자치센터에 가시면 예. 거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주로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새롭게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 이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노인 어르신들이 그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예. 그런 그 학교의 안전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건강한 또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생활 그 도움을 주는 그 노노 케어 활동을 한다든지 네. 다양하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영주 원장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어떨까 하는 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저도 이 원장을 맡고 우리가 좀 이 벤치마킹할 이런 선진국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선진국은 대부분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예. 그다음 국가의 이런 공적 연금이 잘 발달돼 있어서 사실 그 노후를 잘 그 안락하게 잘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있는 사례가 드물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일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이런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이 제일 그런 그 모범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웃 일본 가보면은 나이 든 분들이 굉장히 뭐 아르바이트라 그럴까요? 일자리가 꽤 보이는 것 같던데. 네. 일본이 우리가 무슨 뭐 모델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일본도 이제 고령 사회가 뭐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사회인데, 그래서 일본은 법적으로 어느 일자리를 이제 노인들만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청년 일자리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노인들이 자기 그 경쟁력, 생산성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노인 일자리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럽 지역에 이런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대기업도 협동조합 형태로 유지가 되고 그 많은 10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스스로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스스로 거기에 그 근로자로서의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주인이면서 또 근로자의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5만 개씩 일자리를 확충하다 보면은 그 일자리를 또 발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뭐 일자리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합니다만 이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일자리 가지고 모든 그 노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회의 이런 그간의 경험과 그 지혜, 이 경륜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또 활동도 예. 그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회 참여 활동에 예.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시니어 사회 참여 부분도 관심이 큰데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원하시는 각 분야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2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고 그분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참여 지원 센터에 가시면은 일하고 싶은 분은 일자리와 연결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관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그다음에 여가 이런 취미 활동 뭘 배우고 싶다 네. 평생 학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기관하고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발굴해서 상호 연결시켜주면서 원스톱으로 희망하는 사항을 그 해결해주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고 또 그 사회 활동성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해드리고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또 국가 의료비도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불과 한 1분 남짓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원장 맡으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쭉 보시면서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르신들은 생계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거기에 충족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질 더 좋고 조금 더 보수가 더 많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도 더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노인 일자리의 보수 수준도 현재 20만 원에서 3, 40만 원으로 늘리고 예. 또 더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민간 기업에서 더 높은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영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을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르우르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기를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기변화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